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입니다. 삭막하고 추웠던 겨울을 견뎌낸 작고 동구스름한 겨울눈에서는 마치 수줍음을 타는 소녀의 빨개진 볼에 번지는 미소처럼 잎, 줄기, 꽃차례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늦은 봄이면 벚꽃을 닮은 하얀 꽃무리가 초록색 잎위로 부채살을 펼치듯 나무 한가득 피어나 달달하고 은은한 향기를 내어서 어플들을 유혹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름이면 나무 줄기 사이사이로 뻗어나온 가지 끝에 녹색으로 반짝이는 잎이 둥근 지붕을 만들어선 새들에게 시원한 휴식처를 제공하며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단장한 잎이 눈을 부시게 합니다. 파란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온 나무를 주홍색으로 뒤덮는 열매가 황홀한 자태를 드러낼 때면 풍요로운 양식을 보고 몰려드는 새들의 지저김에 나무 주변은 늘 잔치상같이 즐겁고 흥겹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중국, 일본, 타이완 등지에서도 자생하며 배나무를 닮은 하얀 꽃이 피지만 파달 모양의 작고 붉은 열매를 가졌다거나 열매가 파달 크기로 작은 배나무, 판만한 배가 달린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 이 나무는 팥배나무입니다. 열매의 모양으로 보아서는 찔레나 앵두 열매와 비슷하나 표면에 흰 점이 많고 속을 갈라보면 배를 닮은 구조를 하고 있다지요. 토질이나 가뭄, 햇빛에도 크게 구애받지 않으며 심한 추위에도 견뎌내면서 15 내지 20m 정도까지 키가 클 수 있는 나무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전국 여러 산지에 자생하였기에 지역마다 다르게 불렸다는데 영남 쪽에서는 팥배나무로, 강원도에서는 산배자나무나 벌배나무로, 평안 북도에서는 운향나무, 황해도에서는 물방치나무, 전라남도에서는 물앵도나무, 제주에서는 목새낭 또는 쇠개낭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1937년 당시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던 팥배나무라는 이름이 조선식물향명집에 오르면서 지금의 국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때의 우리 문헌에서 당리, 두리, 감당 등으로 표현되던 이름이 지금의 팥배나무를 뜻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나 그보다는 아마 아급의 나무 등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주장도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 한자명들이 팥배나무가 아닌 자작잎배나무 혹은 콩배나무를 칭한 것이라고도 설명됩니다. 학명에서도 팥배나무의 속명의 분류에는 학자들 간의 주장이 엇갈려 산사나무 속에서 시작하여 마가나무 속, 아리아 속, 배나무 속 혹은 미크로멜레스 속, 알리아리아 속 등으로 갈팡질팡 해왔지요.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식물 목록과 일본이나 대만은 근래 마가목 속에서 아리아 속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중국은 여전히 마가목 속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2018년 이후부터는 팥배나무를 다시 알리아리아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속명이나 종소명에서 나오는 알리는 라틴어 알루스에서 나온 말로 오리나무 종류 혹은 미루나무를 가리키며 폴리아는 잎을 뜻합니다. 따라서 팥배나무의 종소명 알리폴리아는 오리나무의 잎을 의미하며 팥배나무의 잎이 오리나무의 잎을 닮았기에 생겨난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명도 오리나무 잎의 마가목 Old Lifted White Beam이라거나 한국 마가목 Korean White Beam 또는 Korean Mountain Ash로 불립니다. 팥배나무가 우리나라 특산품도 아니며 처음 발견되어서 채입된 곳이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나무 이름에 코리안이 붙은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채집하여 개발된 품종이 유럽 쪽에 많이 재배되었고 좋은 평판으로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알리아리아 속에는 현재 7개 종 정도가 제한되어 있으나 근연종이 거의 없으며 국내에서도 팥배나무만이 유일한 종입니다. 팥배나무는 잎이 어긋나며 타원형의 두꺼운 잎이 짧은 가지 끝에 흔히 뭉쳐납니다. 또 잎의 가장자리에는 불규칙하고 날카로운 겹톱니가 있으며 간격이 거의 일정한 열쌍쯤 되는 겹맥이 뚜렷이 돌출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갈색의 눈비늘 조각에 쌓여있는 원뿔 모양인 겨울눈이 벌어지면 새 가지와 잎이 펼쳐지는데 4, 5월경이면 1년생의 짧은 가지 끝에 겹 편편 꽃차례가
5개 내지 10개씩 모여 달리기 시작하지요. 꽃은 2주 정도 피었다가 지는데 해거리를 하기도 합니다. 9, 10월에 씨방이 엉어리 지면서 열매살이 생기고 품같이 흰 가루가 맺히며 뚜렷한 흰색 반점을 가진 타원형의 열매가 붉은색으로 여물어 봄까지 달리기도 합니다. 열매를 수유과라고 하여 새콤달콤한 맛이 살짝 나지만 사람들이 날로 먹지는 않는 편이며 바이타민과 칼륨 성분이 풍부하고 피가 부족할 때와 허약체질, 기관지염, 고열, 기침, 가래 등에 좋고 나무 껍질은 어두운 색을 내는 염료 성분을 추출하는 데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나무는 꽃과 열매와 단풍이 관상가치가 높으므로 정원수, 공원수, 녹음수로서 또 밀원자원으로도 이용되며 목재는 결이 곱고 무거우며 마르면 단단하고 가공 후에도 잘 갈라지질 않으므로 각종 가구재, 공예재, 건축재 등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봄에는 흰색의 맑게 빛나는 꽃으로, 여름엔 싱그러운 초록의 잎으로, 그리고 가을이면 가슴 울렁이도록 찬란한 붉은빛의 열매와 황금색 단풍으로, 겨울에도 굵은 줄기로부터 섬세하고 아기자기하게 그림처럼 아름답게 뻗고 다듬어진 가지의 모습까지 정말 매력적인 나무입니다. 그래서 꽃말도 매력이 된 듯합니다. 이 매력 덩어리인 나무가 또 놀라운 변신의 재주까지 가지고 있지요. 도시에서 자라는 팥배나무는 여러 스트레스를 잘 견뎌내는 우점 개체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식물 생태 행질 변화를 위한 연구수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도시 지역의 팥배나무는 번식에 필요한 세대를 유인하기 위해서 자연 지역보다도 더 둥글고 두꺼운 잎, 더 길쭉한 열매와 과육이 많은 종자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형질을 변경시키고 있다고도 합니다. 팥배나무의 어린 녹색의 가지는 털이 있고 흰 껍질 눈이 많으나 점차 회갈색으로 변합니다. 나무 껍질은 비교적 매끄러운 편이나 나이 들면서 줄기가 세로로 갈라지며 햇빛을 많이 받을 때는 벽돌 빛깔의 색깔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늘에서는 회녹색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원주형이나 원뿔 모양인 머리 모양이지만은 자라면서 둥그스름하게 변하며 줄기와 가지가 함께 굵어지면서부터 그 경계면이 솟아올라 가지 떨어진 자국 위의 경계면이 마치 자작나무 껍질에서처럼 눈썹 모양을 보이기도 합니다. 뿌리를 내린 환경에 따라서 비옥한 토양에서는 몸통도 굵고 키도 크게 자라지만 바위 능선이나 산꼭대기처럼 척박한 곳에서는 떨기나무 모양이거나 구불거리면서 자라기도 합니다. 한 나무에서도 긴 가지가 있는가 하면은 짧은 가지가 훨씬 많이 보이기도 하며 환경과 상황에 따라 형태를 완전히 바꾸는 재주를 가져 어떤 것이 팥배나무의 진짜 모습인지 어리둥절해지기도 합니다. 팥배나무는 자신이 뿌리박고 있는 주변 환경과 여건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탐험하며 주어지는 자원과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주 영민하게 대처합니다. 생장 환경을 최대로 활용하여 자신의 기능이나 형태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지요. 환경에 굴하기보다 역동적으로 반응하고 적응해 나가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깊은 깨달음과 가르침을 줍니다. 식물이지만 수동적으로 살아간다기보다 행동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식물은 자신의 행동을 생장 방식을 통해 드러낸다고 합니다. 행동함이 바로 변화를 초래하는 능력이지요. 변화와 적응이 생존과 번식 그리고 자신과 공동체의 번영에 이바지하므로 융통성 있게 이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유전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닌 환경 적응이라는 방식으로 형태나 기능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 소위 표현형 가소성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타고난 기질이나 신체적 조건의 한계가 있지만 처한 환경과 삶이 핍박하고 어려울 때일지라도 환경을 감지하여 적응하며 변화의 방식과 살아남기 위한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팥배나무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도 있습니다.